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수산업자의 정계관계, 언론계 등 전방위 로비욕 파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오늘 열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약칭 국투본 등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김 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가 선물 배달을 지시한 정치인 등 각계 인사 최소 27명의 명단을 전직 직원으로부터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명단에 들어있는 주요 인사들은 지금 소위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었던 박영수 특검, 그리고 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야당인 국민의힘 전직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 그리고 어떤 검사, 어떤 경찰의 총경, 검찰 수사관, 그리고 언론계에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김씨란 사람은 나이가 불과 43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금 친구가 지금 각계 유력 인사들을 이런저런 인맥으로 소개받고 또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접대를 한다든지 뭘 선물을 보낸다든지 혹은 아직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그 이상의 뭐 어떤 대가를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종의 관리해온 셈입니다. 사실 이 김모라는 이 친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친구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에 이 사무장을 사칭해서 서민 36명으로부터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주겠다면서 1인당 수백만 원씩 해서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로 사법 처리돼서 2017년 5월에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당시 경찰에 잡히기 전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9,600만 원가량의 피해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합의해놓고는 1,050만 원 정도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석연찮은 것은 이 친구가 형을 다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첫 특사 대상,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돼서 석방은 물론 특사까지 됐으니까 이 법률적으로까지 아주 깨끗하게 돼버린 그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은 이 첫 문재인 대통령 첫 특사에 이 사기꾼이 특별 사면된 게 그 경위를 밝혀가 사기꾼을 특별 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피해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는 이 가석방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특사까지 됐는지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형 집행률이 이제 2년 징역 2년 중에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아서 81%로 사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면한 거지 그 다른 뭐 이유는 없다. 청와대는 특별히 뭐가 없다고 하는데 조금 일반적인 통상 사면의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사되고 풀려난 다음에는 또 이 오징어 매매 투자사업 사기 혐의로 이게 이제 아마 거의 뭐 총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지금 100억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그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금 각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비 의혹 때문에 가령 이제 현직 공무원들이나 뭐 현직 언론인 같은 경우는 이 청탁금지법 아마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뭐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친구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어떻게 그 뭐 박지원이나 지금 박영수 특검이나
김무성이나 주호영이나 이런 상당히 그래도 거물들인데, 불과 무슨 저 대기업의 뭐 오너나 대기업의 회장 사장도 아니고 일종의 저 약간 뭐 수산업자라고 하는 정체도 불분명한 그런 저 젊은 44살 밖에 안 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엮였을까, 그런 의혹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뭐 명절 때 선물만 보냈다 뭐 이런데 과연 이게 다인지, 가령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외제차 지금 고급 수입차 포르쉐 뭐 무상으로 받았니 아니니 하는 그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데, 물론 박영수 특검은 받은 건 아니고 잠시 사용하고 렌트비를 다 지급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이것만 봐서는 초기에 일부 보도가 나온 것처럼 무슨 박영수 특검이 이 외제차를 그냥 뇌물로 받았다는 식의 보도는 아직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은 렌트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석연찮은, 통상 한번 써보시죠, 뭐 수입차 같은 게 써보시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확실히 명절 때 선물 받은 게 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철저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친구가 평소 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쪽에서 뭐 도왔고 그렇게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편지도 받았다 뭐 그러면서 또 청와대 문양이 뭐 있는 이런 물품들을 집에다가 과시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알려졌는데, 청와대에서 물론 그런 선물이나 편지 보낸 적 없다 하고 말해서 완전히 가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뭐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투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지금 이번 6월 28일 지난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그 석연치 않은 여러 투표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약 2시간 정도 꽤 길게 이어졌고 지금 한 10명 정도가 오늘 발언을 하고 그게 일반 시민들도 주변에 꽤 참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 경찰과의 사이에 조금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이 기자회견이 약간의 그 집회 성격을 띠고 있다고 계속 경고 방송하기도 하고 좀 과잉 단속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주요 인사들은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공병호 TV의 공병호 대표, 울산대 이재봉 교수, 이봉규 TV의 이봉규 대표, 손상대 TV의 손상대 대표, 그리고 부산대 김성진 교수,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지금 이 인천 연수원 선거 관련 변호인단이기도 하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약 10명 정도였고, 사회에는 여성이죠.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인 김수진 대표가 오늘 사회를 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각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기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투본에서 나온 성명에 오늘 주요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지금 이 6.28 재검표 기일에서 나온 지금 이 주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조작 투표지에 대한 증거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 지금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그 국토본 성명을 주요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국토본 성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본격적인 4.15 부정선거 무효투쟁으로 자유체제 수호의 최전선을 사수하자, 이런 제목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과 선거 정상화, 자유체제 수호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막이 올랐다. 소재기 후 14개월 만인
6월 28일 실시된 인천 연수원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 기일에서 이미지 파일 대조, 통합 선거인 명부 조사 등이 제대로 게시되지 못했음에도 이미 조작 투표지의 물증이 포착되었다. 프린트물이 아니라 인쇄되어 나온 사전투표지들이 각종 유형으로 쏟아져 나왔다. 잔형이 중복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절단 짜투리가 남은 투표지, 풀기가 남아 옆구리, 모서리, 등짝이 붙은 투표지, 글자 색과 간격, 네모 귀퉁이가 변이를 일으킨 투표지 등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왔다. 인쇄된 거짓 투표지들이 개표 전후를 통하여 다량 반입되었음을 강력히 추정케 한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감정 절차를 기다릴 것 없이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조직적인 선거범죄 혐의가 포착된 만큼 압수 및 강제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4.15 개표 당시 이미지 파일 원본을 모두 삭제하고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어떤 장치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 1년 넘게 진행되어 온 수많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120여 곳 선거소송 중 법정기한 180일의 2배를 훌쩍 넘겨 이제 한 곳의 재검표가 실시되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은 인천 연수을, 부천 등 많은 문제 지역구를 포함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청주의 윤곽근 후보를 비롯한 기타 지역구의 재검표 또한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재검표마다 조작선거의 물증이 인천 연수을 이상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이 지금까지 전면적인 재검표 검증을 한사코 미루어온 것이다. 부정선거의 정상화 없이 자유체제의 존립은 불가능하다. 조작 증거 물증은 단 하나라도 끝까지 그 진실이 파헤쳐져야 한다. 전국 선거구 중 가장 일찍부터 대비되어 온 빙산의 일각 같은 연수을 지역에 대해서도 이처럼 조작 선거의 물증이 쏟아져 나왔다. 수면 아래 숨겨진 4.15 부정선거의 거대한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간신히 첫걸음을 뗀 데에 불과하다. 자유시민들이여 깨어나 총궐기하자. 선거의 진실과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진실과 자유의 근본을 빼앗기고 노예의 체제로 전락하는 길이다. 조작 물증 증거조사 수사권 발동, 추가적인 재검표의 신속한 질서를 소리 높여 외치자. 자유체제 수호의 최전선을 사수하여 반드시 역사의 새날을 맞이하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및 제 연대단체 일동. 지금 이 성명은 국투본 등 단체들이 내놓은 성명입니다. 물론 지금 이 단체 등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수사 그리고 검증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만은 분명히 이번 6.28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각종 투표지에 석연찮은 점이 많다는 점은 그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지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건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주요한 진행 상황은 계속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